여러분, 2023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 약 45%가 근감소증 위험군에 속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같은 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단백질 섭취량을 분석했더니 권장량의 70% 수준밖에 드시지 못하고 계셨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고깃값이 부담스럽다였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소고기 가격을 보면 100g당 평균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권장 단백질을 소고기로만 채우려면 월 30만 원 이상이 필요한 셈이죠.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 꼭 비싼 것만은 아니거든요. 소고기 100g 가격이면 일주일치 단백질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흡수율이나 소화면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것들도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영양학적으로 검증된 가성비 단백질, 식품 3가지와 이것들이 왜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왜 단백질이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몸의 근육은 끊임없이 분해되고 재합성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젊을 때는 이 균형이 잘 맞아서 근육량이 유지되는데 나이가 들면 합성 속도보다 분해 속도가 빨라져요. 이게 바로 근감소증의 시작입니다. 2019년 대한노인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근감소증이 있으면 낙상 위험이 2.5배 증가하고 골절 발생률도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더 심각한 건 사망률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근육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적절한 운동이에요. 한국영양학회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체중 1kg당 하루 11.2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60kg이라면 하루 6,072g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실제 섭취량을 보면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왜 우리가 지금까지 단백질 하면 고기만 떠올렸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19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고기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기는 보양식이다. 힘이 나는 음식이다. 이런 인식이 생겼어요. 1인당 육류 소비량을 보면 1970년에는 연간 5kg도 안 됐는데 2020년에는 54kg까지 늘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고기 소비가 급증한 거죠. 동시에 고기는 건강식이고 비싼 만큼 좋은 거라는 인식도 더 강해졌어요. 그런데 영양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건 고기 자체가 아닙니다. 고기 속에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9가지 아미노산 말이죠. 히스티딘, 이소류신, 류신, 라이신, 메티오닌, 페니랄라닌, 트레오닌, 트립토판, 발린. 이 9가지가 필수 아미노산인데 이것들이 골고루 들어있으면 완전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 필수 아미노산이 꼭 비싼 소고기에만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단백질 급원식품을 100g당 가격 대비 단백질 함량으로 분석한 결과가 있어요. 소고기가 가성비 면에서 1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달걀, 두부, 유제품이 상위권을 차지했죠. 가격 대비 단백질 함량만 따지면 달걀이 1위였어요. 그 다음이 두부, 그리스식 요거트, 닭가슴살 순이었습니다. 소고기는 중하위권이었죠.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여전히 비싼 고기만 고집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합니다. 단백질 섭취를 경제적 부담으로 느끼고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 국수, 빵 같은 탄수화물 위주로만 식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근육이 계속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2023년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70대 이상 어르신 중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량의
50%도 안 되는 비율이 30%가 넘었습니다. 주된 이유가 경제적 부담과 소화 불편이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성비, 단백질, TOP3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영양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 하나 약 60g에는 단백질이 약 67g 들어있습니다. 소고기 100g의 단백질 함량이 약 20g 정도니까 달걀 3개면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 USDA의 자료에 따르면 달걀, 단백질의 생물가가 100에 가까워요. 생물가란 섭취한 단백질이 체내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달걀이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달걀로 먹은 단백질은 거의 다 우리 몸에서 사용된다는 겁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생물가가 좀 낮은 편이에요.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로 이용되는 양은 달걀이 더 많다는 뜻이죠. 달걀의 아미노산 스코어도 완벽합니다.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골고루 들어있어서 완전 단백질로 분류돼요. 특히 유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게 근육 합성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격은 어떨까요? 2024년 기준 달걀 한 판 30개가 평균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합니다. 개당 약 170원에서 200원이에요. 단백질 6g을 200원에 섭취할 수 있는 거죠. 같은 단백질을 소고기로 섭취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소고기 100g에 단백질 20g이 들어있고 가격이 1만 원이라고 치면 6g을 먹으려면 3,000원이 필요합니다. 달걀이 15배 이상 저렴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달걀과 콜레스테롤에 대해 걱정하시는데요. 이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2015년 미국 식이지침자문위원회에서 식이, 콜레스테롤 섭취 제한을 공식적으로 폐지했습니다. 30년 넘게 유지되던 권고였는데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변경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과 혈중. 콜레스테롤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23개 정도는 문제가 없다는 게 현재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예요. 2018년 중국에서 발표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약 50만 명을 9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하루 달걀 1개를 먹는 사람들이 거의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오히려 낮았어요. 달걀은 완전 식품으로 불립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A, D, E, B12와 셀레늄, 철분 등이 골고루 들어있거든요. 특히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은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조리 방법도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반숙이나 스크램블 형태가 소화 흡수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완전히 익힌 삶은 달걀보다 소화가 좀 더 편한 편이에요. 날달걀은 어떨까요? 날달걀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비오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혀 먹는 게 영양학적으로 더 좋아요. 보관 방법도 알려드리면 달걀은 냉장고 문이 아니라 안쪽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문 쪽은 온도 변화가 심해서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게 세워서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가 고기보다 나을 수 있나 싶으시겠지만 영양학적으로 보면 두부는 매우 우수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두부 한 모 약 300g에는 단백질이 약 1215g 정도 들어있어요. 콩에서 추출한 단백질이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 조성도 좋은 편입니다. 특히 류신, 이소류신, 발린 같은 분짓에 아미노산 BCAA 풍부해요. BCAA가 뭐냐고요? 근육 단백질의 약 35%를 차지하는 아미노산입니다. 운동 후 근육 회복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BCAA 보충제를 따로 먹기도 하는데 두부에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겁니다. 2020년 일본 국립건강영양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10년간 식습관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주 5회 이상 콩 제품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근육량 감소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경향을 보였다고 해요. 두부의 장점 중 하나는 소화가 편하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 효소도 감소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데 두부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편이에요. 실제로 두부의 단백질 소화율은 약 95%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드시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두부는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가격면에서도 두부 한 모가 1,500원에서 2,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단백질 1215g을 2,000원에 섭취할 수 있는 거죠. 같은 단백질을 소고기로 섭취하려면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들어요. 3배 이상 저렴한 겁니다. 다만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비타민 B12가 없습니다. B12는 동물성 식품에만 들어있는 비타민이거든요. 그래서 두부만 먹으면 영양학적 균형이 안 맞아요. 달걀이나 생선 같은 동물성 식품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불리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이소플라본이 항산화 작용을 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특히 폐경기 여성에게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개인차가 크고 학계에서도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에요. 두부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연두부, 순두부, 일반 두부, 찌개용 두부 등이 있는데 단백질 함량은 비슷하지만 식감과 조리법이 달라요. 연두부는 부드러워서 소화가 제일 편하고 찌개용 두부는 단단해서 형태를 유지하기 좋습니다. 순두부는 수분이 많아서 단백질 농도는 조금 낮은 편이에요.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요. 두부는 개봉 후 물에 담가서 냉장 보관하고 물을 매일 갈아주면 34일 정도 신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냉동 보관도 가능한데 해동하면 식감이 바뀌어서 조림이나 볶음에 쓰기 좋아요. 이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식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와 뭐가 다르냐고요? 그리스식 요거트는 유청을 제거해서 만들기 때문에 단백질 농도가 2배 이상 높습니다. 한 컵 약 170g의 단백질이 1520g 정도 들어있어요. 일반 요거트는 같은 양의 단백질이 57g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스식 요거트가 단백질 섭취에 훨씬 유리한 거죠. 유제품의 단백질인 카제인과 유청 단백질은 흡수 속도가 다릅니다. 카제인은 천천히 흡수되고 유청 단백질은 빠르게 흡수되는데 요거트에는 이 둘이 적절히 섞여 있어요. 카제인은 위에서 천천히 분해되면서 34시간에 걸쳐 아미노산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먹으면 밤사이 근육 분해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유청 단백질은 빠르게 흡수되어서 운동 직후 근육 회복에 좋습니다. 그리스식 요거트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들어있어서 근육 건강에 종합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2019년 유럽 임상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 성인이 하루 한 번 그리스식 요거트를 12주간 섭취했을 때 근육 기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악력이 평균 8% 증가했고 보행 속도도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어요. 개인차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제품 섭취가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거트의 또 다른 장점은 유산균입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단백질을 비롯한 영양소 흡수율도 함께 올라갈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장내 유익균이 줄고 유해균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변비, 설사, 복부 팽만감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영양소 흡수율도 떨어져요. 유산균이 풍부한 요거트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국제유산균 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3개월간 유산균을 섭취했을 때 장 기능이 개선되고 영양소 흡수율도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가격은 대형마트 기준으로 한 컵에 2,000원에서
2,500원 정도입니다. 일주일치를 사도 15,000원 안쪽이에요. 단백질 1,520g을 2,500원에 섭취할 수 있으니까 소고기 대비 가성비가 4배 이상 좋은 겁니다. 칼슘도 풍부합니다. 칼슘은 뼈 건강뿐만 아니라 근육 수축에도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근육이 수축하려면 칼슘 이온이 필요하거든요. 그리스식 요거트 한 컵에 하루 칼슘 권장량의 약 2030%가 들어있습니다. 달걀이나 두부보다 칼슘 함량이 훨씬 높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식 요거트를 고르실 때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도 있거든요.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설탕 함량이 적은 걸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를 직접 넣어 드시면 건강하게 단맛을 즐기실 수 있어요. 보관은 냉장 보관이 기본이고 개봉 후에는 34일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유산균이 살아있는 제품이라 시간이 지나면 신맛이 강해질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단백질 식품을 하나만 집중적으로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2021년 미국 영양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동일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다양한 급원에서 골고루 섭취한 경우가 단일 급원에서만 섭취한 경우보다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약 3040%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각 식품마다 아미노산 구성 비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달걀은 메티오닌과 시스테인이 풍부하고 두부는 아르기닌과 글루타민이 많고 요거트는 프롤린과 글루타민이 풍부해요. 이것들을 섞어 먹으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더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영양학에서는 이걸 단백질 상호 보완이라고 부릅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중 일부가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동물성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이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요.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조합 방법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아침에는 그리스식 요거트 1컵에 견과류 한 줌을 추가하고 점심에는 두부 반모 정도를 달걀과 함께 조리해서 드시고 저녁에는 달걀 2개를 스크램블이나 반숙으로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단백질 약 6,070g 정도를 무리 없이 섭취할 수 있어요. 한국영양학회에서 제시하는 65세 이상 권장 섭취량이 체중 1kg당 약 11.2g 정도인데 60kg 어르신이라면 딱 맞는 수준입니다. 비용은 한 달에 5만 원도 안 듭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달걀 한 판 6,000원에 한 달이면 두 판 12,000원입니다. 두부 한 모 2,000원에 주 3회면 한 달에 24,000원이에요. 그리스식 요거트 한 컵 2,500원에 주 5회면 한 달에 5만 원이고요. 다 합쳐도 86,000원입니다. 여기에 견과류 비용까지 포함해도 10만 원 안쪽이에요. 같은 단백질을 소고기로만 채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60g을 섭취하려면 소고기 300g이 필요하고 이게 3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90만 원이에요. 9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는 엄청난 차이죠. 혹시 여러분은 단백질을 주로 언제 드시나요? 저녁 한 끼에만 몰아서 드시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 끼에 약 2,530g 정도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2017년 국제스포츠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한 끼에 4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근육 합성률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상을 먹으면 근육 합성의 사용량보다는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나 배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골고루 나눠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단백질이 중요한데요. 밤사이 공복 상태에서 근육 단백질 분해가 일어나는데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이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2018년 영국 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저녁에만 집중 섭취한 그룹보다 하루 종일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25%더 높았다는 결과가 있어요. 밤사이 1012시간 공복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이걸 막으려면 아침에 단백질을 빠르게 공급해줘야 해요. 그래서 아침에 그리스식 요거트를 드시는 게 특히 좋습니다. 빠르게 흡수되는 유청 단백질과 천천히 흡수되는 카제인이 함께 들어있어서 즉각적인 보충과 지속적인 공급을 동시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2023년 대한노인병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70대 성인 6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6개월간 식습관을 관찰했습니다. 한 그룹은 주로 소고기 위주로 단백질을 섭취했고, 다른 그룹은 달걀, 두부, 유제품을 조합해서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했어요. 결과를 보면 근육량 증가는 두 그룹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개인차는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79% 정도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어요. 근육 기능을 나타내는 악력도 양쪽 모두 비슷하게 증가했고요. 하지만 다른 지표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소고기 위주 그룹은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평균 5% 정도 증가한 반면 조합 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약간 감소했어요. 혈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고기 위주 그룹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300 정도 올랐는데 조합 그룹은 오히려 이미 낮아졌어요. 장 건강 지표도 조합 그룹이 더 좋았습니다. 변비 증상이 개선되었고 배변 활동이 더 규칙적이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어요. 비용 면에서는 확실한 차이가 있었죠. 소고기 위주 그룹은 월 평균 10만 원 정도 들었고 조합 그룹은 4만 원 정도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지속률이었어요. 소고기 위주 그룹은 6개월 중 중간에 포기하는 비율이 약 20%였는데 주된 이유가 경제적 부담과 소화 불편이었습니다. 고기를 매일 먹으니까 질리고 소화가 안 되고 지갑도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반면 조합 그룹은 대부분 끝까지 완주했고 질리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이게 바로 지속 가능성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꾸준히 먹을 수 없다면 의미가 없어요. 가성비, 단백질의 진짜 가치는 평생 지속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백질은 반드시 비싼 고기로만 섭취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달걀, 두부, 그리스식 요거트 같은 식품도 영양학적으로 충분히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오히려 소화나 경제성 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둘째, 다양한 급원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한 가지만 먹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각 식품의 아미노산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조합하면 필수 아미노산을 더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어요. 셋째,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서 먹기보다 하루 세 끼에 골고루 나눠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침 단백질 섭취가 근육 건강에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결국 중요한 건 가격이나 브랜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달걀, 두부, 그리스식 요거트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내일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어요. 마트에서 달걀 한 판, 두부 두세 모, 그리스식 요거트 일주일치만 사오시면 됩니다. 총 비용은 1만 원 안쪽이에요. 개인차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시면 근력이나 체력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편해지고 무거운 물건 드는 게 수월해지고 전반적으로 활동력이 좋아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